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졸려온 시간이네요. 제가 보통 오후가 되면 아, 좀 피곤이 몰려오고 이 시간대가 가장 제가 좀 졸려온데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지도고요. 예, 구글링에서 이렇게 스캔해 갖고 제가 다운받은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 그렇고요. 지금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란에서 여러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제 방송 제목에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뒤끝 끝판왕의 이란 사태 트위터라는 뒤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앞에 거는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동의 이슬람교의 파가 요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주황색이 시아파고 이 블루라 그래야 되나? 예, 옅은 하늘색이 순위파 그 나라들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UAE가 지금 예멘의 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예멘 사태에 개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도에서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잖아요. 요 국가 자체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네요.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고 그 바로 위에 톡 튀어나온 이걸 무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좀 느낌이 좋진 않은데 그 우리가 흔히 쥐젖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살덩어리가 조그맣게 좀 이상하게 생성이 되는 것, 우리 피부에서 그걸 쥐젖이라고 그러는데 요 쥐젖같이 튀어나온 요 반도가 카타르예요. 반도 국가. 요게 반도 국가라고 하기도 너무 작은 그런 어떤 국가인데 도시 국가죠. 카타르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카타르에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발전의 93%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 펴낸 자료에서 제가 정확하게 본 건데 그 뒤에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2016년도 기준으로 아랍에미레이트 발전은 거의 95%가 90% 이상이 LNG예요. LNG 화력 발전인데 왜 세계 석유 매장량의 뭐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8위가 되는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왜 그 나라에서 화력 발전을 안 하고 LNG 발전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기름을 가지고 발전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랍에미레이트의 발전은 90% 이상이 LNG 발전이고요. 천연가스죠. 그리고 LNG의 발전에 필요한 양의 93%를 거의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양을 카타르에서 수입을 해요. 재밌죠? 뭐 원유가 펑펑 쏟아지다 못해 넘쳐나는 나라가 발전을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또 가스의 93%를 카타르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거 재밌죠, 여러분? 이게 이 본질이 뭐냐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자력 발전을 그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카타르에서 그 LNG 공급을 당장이라도 중단해버리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모든 산업은 올스톱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 발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서 LNG 공급을 지금 당장 스톱을 시켜버리면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나라 자체가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 사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나 이런 그 요번에 예멘을 연합해서 공격을 한 국가들이 주동이 돼서 카타르하고의 국교를 단절하겠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카타르하고. 카타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명목상의 이유는 뭐냐면 그 카타르가 그 테러 단체라든가 뭐 이런 그 정상적인 그 아라비아 국가들 그 아랍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테러 단체들에게 어떤 그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 거의 단교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그 LNG 가스 수급 문제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지금 그 원자력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배경 하에서 그 대한민국과 지금 그 원전 사업이 추진되었었던 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아랍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제가 그 추후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란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아랍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안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불안정한 상태란 말입니다. 어저께 그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이란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이란은 곧 어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고 이 문제는 비단 그 이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랍 국가 전반적으로 아마 판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 아랍에 있어서의 어떤 그 권력 재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랍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상당히 맹주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미국 편으로 찰딱 붙었죠.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행동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예멘에 관련된 어떤 침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그 연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카타르 문제, 카타르 단교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보조를 마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선명하게 지금 그 아랍에 있어서의 어떤 구도는 서방 대 반서방으로 갈리고 있어요. 서방 대 반서방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편 대 미국 편이 아닌 그러한 그 편으로 갈리고 있죠. 아랍의 지도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에 있고, 여기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카타르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이란이 있죠. 이란이 땅덩이가 큽니다. 이거 이란이 있고, 뭐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아주 문제 덩어리들은, 골치 덩어리들은 다 있네요. 그리고 오만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 위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겠죠. 요 위쪽으로 지금 지도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있겠죠. 어,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쟁이라든가, 물론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제목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제목을 적은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번에 이란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사람이 한 20여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20여 명 가까이 죽었는데, 아니 지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8일 날, 지난 12월 28일 물가 상승하고 부패 항의를 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이란 반정부 시위예요. 이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통제가 잘 되고 아주 사실은 알고 보면 무서운 국가예요. 어떤 신정 국가죠. 이거는 일반적인 독재 국가보다 오히려 저는 더 무섭고 더 정부에 대해서 반항이나 어떤 시위를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제 와서 12월 28일 날 물가 상승과 부패 때문에 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학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란 학생들도 참, 뭐 보기에는 그렇게 세련돼 보이네요. 떨어져 보이지 않네요. 지금 현재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직접 캡처를 한 겁니다. 예? 지금 바닥에 이렇게 제가 흐릿하게 보이게 해서 그런데, 피가 흥건하고, 예, 사람이 쓰러져 있죠. 이것은 여성 사진인데요. 이 여성도 상당히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것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초콜릿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죠? 불과 2주 정도? 2주 정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한 2주 정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 트럼프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이 있었죠. 예루살렘 선언이 있었죠. 여지까지 미국 의회에서도 의결이 돼갖고 이미 통과는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건데, 미국 행정부가 실천을 안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이어서 끝나고 나서 그 선언 있고 나서 불과 한 1-2주 지금 1-2주 정도 된 건가요? 그리고 터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이거는 그 잠재적으로 엄청난 그 충격을 준 거예요. 지금 아랍 사회에 그냥 그 엄청난 비중의 어떤 그 물질이 그 아랍 사회를 잠식하고 들어온 거죠. 잠재적으로 의식 속에. 그러면서 어떤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기존 정치권, 정치 질서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한 어떤 그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용이 있었을까요? 뭐 이거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제목에 적었잖아요. 그 정말 이란은 북한의 버금가게 미국의 뒷머리를 잡고 늘어졌었죠. 약을 올리고. 그리고 저의 오늘 방송 제목에는 뒤끝의 끝판왕이라고 적었어요. 뒤끝의 끝판왕이라고 적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모두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죠. 아니 여지까지 잘 통제되고 있던 사회였어요. 이란이라는 사회가. 이란이라는 사회가 지금까지 잘 통제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28일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대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선언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28일에 반정부 시위가 이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림이 연계가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이란 국민 속에서 뭔가가 기폭제로 작동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 국민이 순수하게 저런 행동은 못한다. 이란 국민이 순수하게 저런 행동을 하지는 못한다.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죠. 저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운 국가라고. 오히려 일반적인 독재 국가나 일반적인 아랍 국가랑은 달라요. 완전히 신정 국가입니다. 저기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어느 한 분이 딱 적어주세요. 뭔가 있었겠죠.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그 미국의 무슨 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곳에서 뭔가 기폭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어우 주윤발님, 예 맞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지까지 잘 통제되어 왔던 국가라니까. 여지까지 정말 잘 관리되어 왔던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많았어요. 이란은 김일성교 세계 그 몇 대 종교에 들어가요. 북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란은 지금보다 어려웠던 때가 더 많았어요. 테러 지원국이고. 응? 그런데 갑자기 박상목님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박상목님 그 저한테 말씀하신 거면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라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그 여지까지 제가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요. 요번에도 역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재밌죠? 예. 지금 이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오늘 그 뒤끝 끝판왕이라고 적은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를 날린 게 있죠. 트위터. 이것은 영문이고요. 영문으로 된 트위터 오늘자 어저께로 돼 있네. 예,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께 번역기를 돌려서 보시기 편하라고 예, 카피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번역기로 돌린 건데 요즘 번역기 정말 대단합니다. 구글 특히. 밑에는 원문이고요. 위에는 그 한글로 번역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 행정부의 끔찍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모든 단계에서 실패하고 있다. 위대한 이란 사람들은 오랫동안 억압을 당했다. 그들은 음식과 자유를 위해 배고프다. 인권과 함께 이란의 재산은 약탈되고 있습니다. 인권과 이란인들의 재산은 정부에게 약탈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지금은 변화를 위한 시간이다. 아이 뒤끝 끝판왕 뒤끝 장렬하잖아요. 지금 뒤끝 장렬하잖아요. 지금 건들기 쉬운 부분부터 건들기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트럼프가 먼저 건드려 놨는데 이거 건들기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휘발성이라든가 나중에 그 뒤끝을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 역시 뒤끝이 있지 않겠어요? 그네들의 뒤끝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당연하죠. 골치가 아프죠. 더 골치가 아플 수 있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더 큰 불은 그 동북아시아에 있죠. 동북아시아의 더 큰 불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그 단기적으로는 컨트롤이 가능한 그 중동을 먼저 그 손을 댔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손을 댄다라는 것은 여지까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또 미국인들의 뒷 목덜미를 잡고 있었던 이란. 악의 축 중에 하나인 이란. 이란은 반드시 누구랑 연결됩니까? 북한하고 연결되죠. 예, 북한하고 연결되고 그 북한을 그 연결되는 이란을 타켓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인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에게 봤지? 그리고 너네들도 똑바로 봐. 누구 보고 똑바로 보라고 하는 거죠? 동북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게 똑바로 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뭐 사진을 조금 더 보고 지나갈까요? 뭐 이게 뭐 이란의 대통령인지 누군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뭐 저는 그 중동에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많이 보고 많이 공부를 사실은 하는데 얘네들 거 외워지지가 않아요. 뭐 순위니 시한이 이것도 볼 때만 딱 그렇고 지나가고 나면 머리에서 다 휘발되어 버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얘가 이란의 대통령인지 뭔지 하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애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군중들 모인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이란에.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고 지금 많이 희생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란인들이. 예, 사진 이 정도 보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갑시다. 계속해서. 이 사진은 뭐 아까도 그 이거에 앞선 사진도 있었지만은 이건 그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 건설할 때 기공식 할 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넘어와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분명하게 어떤 지금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지켜야 되겠죠.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지금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저께 방송에 이어서 보충되는 겁니다. 지금 아랍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뭐 이런 왕정들 있잖아요. 오만이라든가 이러한 국가들은 자신들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왕정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절대 왕정 국가들인데, 자신들의 왕정을 경고히 하면서 이러한 민주화 열기라든가 이 난리통을 지금 거쳐가면서 질서가 재편될 텐데, 이 와중에 자신들의 안전과 안위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원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카타르라는 나라가 이란과 같은, 이거 아까 제가 보셔요. 이거 보시면은 중동의 이슬람 종파 분포 표를 보시면은 카타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UAE와 마찬가지인 순위파예요, 순위파. 그런데 얘네들은 약간 별종인 거죠. 카타르는 별종인 거죠, 별종. 이 별종 국가가 지금 테러 단체를 돕고 뭐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표면화된 것만을 이야기하면 알자지라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알자지라가 카타르에서 나오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알자지라 방송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놈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상들이 뭐예요? 알자지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영상들이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것들, 자살 폭탄 테러라든가 또는 참수 영상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이게 다 카타르발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알자지라는 카타르 거고, 저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참 보기 힘든 영상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얘네들 기존의 그러한 테러 단체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도 분명히 선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서방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란과 동급이죠. 이란, 뭐 시리아 이런 애들하고, 예멘 뭐 이런 애들하고, 예멘 반군이죠. 반군 쪽.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순위파지만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만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선을 그은 거예요.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정말 걸리는 게 뭐야? 카타르에서 LNG를 93%를 수입한다니까? 그리고 LNG 발전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모든 발전 설비가 다 LNG에 의존을 해요. 90%니까 90%. 다시 말해서 카타르한테는 전략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가스가. 그래서 에너지 이거 참 어이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UAE가 전세계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때 8위를 기록하는 국가가 왜 화력 발전을 일반 기름으로 하지 않고 LNG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LNG로 해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UAE는 카타르로부터의 의존도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카타르가 LNG 공급 딱 끊어버리면 그날로 아랍에미레이트는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암흑 국가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산업시설 아무것도 돌릴 수 없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카타르가 LNG를 끊어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의 원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믿는 것은 원전, 대한민국에서 건설하는 원전과 대한민국이 운영을 하기로 해준
그 원전이 정말 잘 건설이 되고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00년 이웃이 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대한민국을 보고 100년 이웃이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보세요. 이거 짓는데 벌써 시간이 뭐 10여 년 걸리잖아요. 짓는데. 그리고 운영을 해주는데 계약 기간만 60년이 돼요. 그거 한번 합쳐보세요. 뭐 얼추 100년이 되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100년 이웃이 된 거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원전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그 반대급부로 아주 중요한 군사협력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크 부대가 주둔하게 된 거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아크 부대는 거길 가서 상당히 큰 자부심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군대 로망, 한 국가의 군대로서 가장 큰 자부심과 그 어떤 꿈꾸는 로망은 해외에 주둔하는 거죠. 당당하게. 이거는 뭐 힘이 있는 나라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술이 있고 힘이 있고 자본이 없는 나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해외 파병 조건이거든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약간 문제가 재미있게도 달라요. 미국이 하는 입장,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게 어떻게 주둔합니까? 물론 우리가 주둔 비용의 일부를 대주고 있지만은 미군이 다 갖고 와서 먹고 쓰고 하죠. 미국이 실탄 가지고 오고 기름 갖고 오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대주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땅을 제공하고 또 일부 그 돈을 줘요. 하지만 그건 일부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상당량 진짜 군사 작전이라든가 그런 어떤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이 해결을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는 거꾸로죠. 정말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서 파병을 가 있는 케이스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기름과 그리고 장비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이용하면서 파병을 가 있는 게 그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그 아크 부대거든요. 그것을 제가 도표로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한번 보세요. 제가 그 기사 하나 따온 건데요.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없는 새 지역 관계를 추구해야. 이거 뭐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안와르 알 가르가시 아랍에미레이트 외무장관이 지난달 24일 UAE 두바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르가시 장관은 26일 현지 시간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4개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은 이제 카타르 없이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지역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안 된 일입니다. 2017년 7월 달이죠. 예. 이 모든 게 미국에 있어서의 중동질서 재편이 시작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예, 다 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그 UAE에 파병이 되어 있는 아크 부대가 누리고 있는 어떤 그 특전에 대해서 제가 그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그 특전사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 특전 하사관 한 명이 그 훈련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연 그 강화를 했을 때 국내에서는 4회 기준 5천만 원이랍니다. 한번 보세요. 국내에서는 강화훈련, 낙하산 타는 비용, 낙하산 훈련하는 데만 한 사람당 국내에선 4회밖에 못해. 4회밖에 안 해요. 못해요. 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 비해선 진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데도 4회 정도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5천만 원. 근데 비용이 5천만 원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명이 강화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1년간 4회 훈련을 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UAE에 가서 아크 부대가 파병을 가서 연 76회를 강화를 해요. 응? 보세요. 여기 지금 표를 보세요. UAE에 가서 지금 UAE 그 주둔하면서 받는 특전이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저거 되네. UAE 주둔하면서 얻는 수익, 얻는 우리가 어떤 기회비용이라 그래야 될까? 우리 국내에서는 4회밖에 못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4회에 5천만 원. 근데 UAE에서는 76회를 하면서 76회를 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 비용, 돈으로, 그 76회 강화를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엔 8억 6,500만 원이 들어가는 훈련을 1인당 8억 6,500만 원의 훈련을 낙하산 훈련만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특전을 누리는 거죠. 파병을 가서. 그리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이 훈련장이 있는데 이 훈련장은 국내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국내에는 있지도 않은 훈련을 재밌게도 아랍에미레이트는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연 병사 1인당 연 60회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6천만 원입니다. 아까 강화 비용보다도 더 많죠.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격 훈련도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격 훈련은 그냥 사격 훈련이 아니고 우리 일반 보병 부대에서 실탄 사격하고 그러는 거랑은 다른 저격총 있잖아요. 저격총 40mm 구경 40mm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어떤 총을 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실탄을 비싸서 마음껏 못 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내에서는 8회밖에 못해요. 국내에서는 그 훈련을 8회밖에는 못하는데 900만원. 실탄 사격 8번 하는데 9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병사 1인당. 근데 UAE에 가서는 병사 1인당 116회를 할 수가 있어요. 116회를 한다고. 국내에선 8회밖에 못하고. 그런데 그 칠탄값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병사 1인당 6,700만원입니다. 6,700만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오는 게 아니라 특전사 부대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축차적으로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1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국내로 복귀하고 또 새로운 부대가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고 돌아오고 그러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특전사와 지금은 이제는 특전사만 가 있는 게 아니라 UDT SEAL도 가 있어요. 그들이 UDT SEAL, 특전사 이러한 부대들이 국내에 엄청난 실력 향상과 어떤 경험적인 어떤 실전적인 훈련에 있어서 경험적인 능력치 향상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국내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원들이 돌아와서 또 전파하고 가리키고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테러 훈련 같은 게 이런 게 또 백미인데요. 역시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많이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다고 하는데도 UAE에 비해서는 턱없이 못하는 거죠. UAE에서는 그 국가에서 기름 대조, 비행기 대조, 장비 대조, 세트 대조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 하에서 UAE에서 훈련하는 게 대테러 훈련이 61일, 병사 1인당 기준으로 61일간의 1일간 할 정도의 양을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병사 1인당 들어가는 또 비용이 이것이 2억 4,500만원. 2억 4,500만원. 그냥 공짜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는 30일밖에 못해요. 30일인데 1억 6천만원. 그래도 국내에서도 하는 것도 쓰긴 쓰네요. 하지만 그거의 배 이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세트장이나 이런 게 비교가 엄청 돼요. 정말 잘 해놨어요, 얘네들. 이러한 훈련 아까 또 받고, 그 다음. 총 보면은, 여기 도표, 마지막 도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강화 훈련을, 특전사 훈련량입니다. 훈련, UAE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국내와 비교했을 때 그 도표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은 UDT 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화 훈련은 지금 UAE에서는 76회를 하고 국내에선 4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 절감 효과가 병사 1인당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파견가 있는 인원 140명에서 150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곱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병사 1인당입니다. 강화 훈련은 76회, 국내에서는 4회. 예산이 국내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8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병사 1인당 8억 5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훈련은 UAE에서 60회, 국내에서는 아예 못하는 겁니다. 6천만 원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저격 훈련은 UAE에서는 116회, 국내에서는 8회. 이것도 역시 6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훈련은 UAE에서 61일, 국내에서는 30일. 이것은 예산 절감 효과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예산 절감이 되는 게 UAE에서 훈련 받는 것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 12억 원. 병사 1인당 12억 원이에요. 12억 원. 병사 1인당. 그럼 140명을 곱해보세요, 이거를. 140명을 한번 곱해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비용이. 비용 절감되는 게. 이러한 이것을 갖다 거꾸로 생각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계산을 해버리면 어떠한 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은 우리가 저 병사들이 저 돈을 UAE가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는 건가요? 그냥 적게 잡아서 14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병사 한 명당 12억이니까 와, 적게 잡아서 지금 파병 인원이 140명으로 잡았을 때 140에서 한 150명으로 되거든요. 저희 파병 인원이. 그러면은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전체로 봤을 때는 UAE가 우리나라 아크 부대를 위해서 1680억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1680억 원 정도. 대단하죠? 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뒤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UAE 발전소 착공식이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몰빵을 하고 있어요, 지금? UAE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세계, 우리나라 뭐 예능 프로 같으면은 저는 예전에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뭐지? 꽃보다 할배인가? 뭐 그런 프로에서 이서진인가가 할아버지들 모시고 두바이 가는 거 봤어요. 두바이 가서 무슨
호텔 같은 데 올라가고 저는 뭐 그걸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 두바이 그 호텔 가고 막 그러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두바이가 관광 사업이 엄청 발달한 나라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바이는 그 관광 산업에 몰빵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뭐 결론은 그겁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을 지었고요. 그 할리파 타워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규제를 없애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관광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UAE는 오일머니 오일로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오히려 적어졌어요. 관광과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가 되었죠. 더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갖고 관광산업은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전기가 중요하죠.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불을 밝히고 휘황찬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동 정세는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LNG 발전으로 발전의 90%를 LNG로 하는데 그 LNG의 93%를 카타르에서 수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기사에서처럼 카타르와는 단교를 해버렸고, 카타르에서 그 LNG를 끊어버리면 아랍에미레이트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원자력 발전을 짓는데, 맨 처음에는 프랑스하고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계약까지 다 성사된 거를 파기해 가면서 한국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국으로 돌린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한국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에 어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강하게 도약하고 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부품이라든가 어떤 그 애프터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거였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게 반드시 그런 어떤 원자력 발전의 기술과 우리가 잘 지어주고 그런 것만에 이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계속해서 아까 그 아크 부대에 대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그건데요. 저는 UAE의 가장 큰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자신들 왕권의 안정과 영속성, 그것을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그 무력이 필요하고, 아랍 국가라는 특성상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크기로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아크 부대 정도면은 그들은 상당한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역시 뭐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축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하나는, 아니 정말 믿고 한국이 원자력 강국이라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한국이 원자력 강국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아니 한국에서는 원자력을 갖다 아주 죽여버려야 될 산업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UAE에서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원자력 발전에 올인을 했는데, 아니 기름값이 물보다 싼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화력 발전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갔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걸 믿고 맡겼던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원전이 나쁘대. 아니 그것도 원전 운영권을 박근혜 정권하고 체결한 지가 채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원전이 나쁘대. 그러면서 탈원전을 한대요. 그 UAE는 정말 이게
자신들에겐 정말 대단한 거고 국가의 미래를 걸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원전이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졸지에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아니 그 믿음을 준 나라가 그 믿음을 박살을 내고 있어. 이게 용납이 됩니까 지금?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지까지 이야기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UAE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단순하게 지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물론 어떤 MB하고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은 제가 한번 그 부분 짚으려고 그랬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거를 MB하고의 관계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납득이 되겠습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정말 아랍에미레이트가 보았을 때는 전 정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정권들은 진짜 개 XX인 거예요. 제가 진짜 시원하게 한번 질러보고 싶지만은 참겠습니다. UAE의 시기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인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 짓이 정말 황당한 겁니다. 황당한 거. 오죽하면 아랍 국가에서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붙이지 않는 그런 이름, 라피카라고 한국에게 한국인들, 한국 국가 대한민국에 라피크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이름이 뭐냐면 먼 사막길의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건 먼 길 맞잖아요. 이건 거의 동맹 수준이에요. 지금 진짜로 쟤네들 작은 나라로서는 지금 거의, 그래서 아크 부대가 받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쟤네들은 우리를 의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라니까. 의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먼 사막길의 동반자라는 그런 말까지 붙이면서 우리가 협정문이라든가 이런 건 자세히 모르니까, 국가 간의 일이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동맹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이 정도면 정말 혈맹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고 가려고 했었던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이 원전에 이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또 더 대단해요. 이 원전에 붙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라카예요. 바라카. 바라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뜻의 이 원전 사업을 대한민국이 탈원전하고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졸지에 아랍 입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죠. 신이 내린 축복인 줄 알았더니 저주가 된 거야. 저주.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정세의 흐름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추구했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아크 부대가 받는 축전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아크 부대는 더 자랑스러운 거죠. 본인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러한 파병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러한 미군들도 못 누리는 특전이에요. 미군들이 해외 파병을 나가서도 누리지 못하는 특전이야. 이러한 어떤 어깨에 힘이 빠방 들어가는 이러한 부군을 타면서 나간 파병인데 그것과 원전 사업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완전히 그냥 렉을 걸어버린 거죠. 저주를. 그리고 이게 그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정권 애들은 다 미필이거든. 이것들
군대 저기 뭐야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기회주의 그 소영웅주의 노름하느냐고 그 운동권 노름하느냐고 군대를 가봤어야지. 예?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것들이 더군다나 얘네들 누구랑 친해요? 누구 저거예요? 뭐 그 안에는 분명히 북한 따까리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전부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따까리들도 있을 건데 걔네들이 봤을 때 얼마나 열등감 느끼겠습니까? 이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알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얘네들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강하면 안 되는 거지. 주체사상이 있는데 주체사상보다 이렇게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지. 이 징그러운 인간들이 그러한 생각에서 대한민국을 구겨서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병을 하고 나서 그 UAE가 군사물자 무기와 군사물자에 대한 그 대한 의존도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파병 전에는 25조 원 정도의 어떤 그 방산물자를 수출했는데 파병 후에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 기준에 이건 상품이구나. 그 일반적인 상품 수출은 40%가 증가를 했고요. 25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 파병을 한 이후에는 방산 수출이 393억 원이었었는데 파병을 한 이후에는 393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30배 증가. 파병 이후에. 그러니 뭐 이거는 뭐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인 거예요. 원전 수주했지, 원전 관리하지, 군대 완전히 뭐 그 미군 수준, 미군 이상으로 대우해주지. 거기에다가 방산물자 수입하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맹 수준이다. 이건 정말 동맹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방산물자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0배예요. 30배. 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뭐 요 사진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그 외국에 파병을 하면은 정말 잘하는 그 활동이 있어요. 이런 걸 민사작전이라 그러죠. 그 우리나라가 그 진료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외국인들 진료를 많이 하죠. 특히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근데 뭐 두바이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의 어떤 그 솜씨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 군을 연계로 해서 두바이의 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한 것 같아요. 국내 민간병원으로 진료를 했대요. 월평균 25명 연 300명을 국내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매개가 돼서, 우리나라 군대가 매개가 돼서 국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했나봐요. 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굉장히 끈끈하게 맺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사진들은 아깝다. UA군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줬어요. UA군 정예와 대테러 훈련 시켜주고, 뭐 특수전 훈련 시켜주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 특전사가 필요하답니다. 더 필요하답니다. 더 와줬으면 감사하겠답니다.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맺고요. 이제 다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대한민국에는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지금 평창 올림픽에 그 지금 미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무슨 놈의 정권이 5년 동안 써야 될 힘을 평창 올림픽 하나에 지금 다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요 평창 올림픽 끝나면 아마 평창 올림픽에 힘을 다 써서 정권이 쓰러질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북한에서 연락이 왔죠. 그 요번에 그렇게 중국 가서 주접을 떨고 주접을 싸고 쳐맞고 거기에다가 시진핑에게 그렇게 애원을 하더만 결국에는 북한에서 그 원하던 말을 한 것 같아요. 원하던 그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제가 레바논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뉴스도 보고 여러 그 정보 그 매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을 접하면서 진작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제가 좀 굉장히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에게 확실한 그 느낌이 오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지금 현재 그 레바논 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또 따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냥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얘네들 지금 문제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건으로 묻혀질 일도 예사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뭐 사건이 정말 웃지 못할 정말 희극 같은 일이다라고 봤던 것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흥진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흥진호에 대해서 뭐 더하거나 플러스하거나 이렇게 뭐 부풀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못 지나가게 된 거죠.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뭐 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시진핑에게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더니 결국에는 이제 상당히 문재인과 그 밑에 따까리들의 어떤 의도대로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나니까 그 신년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많이 걸었죠. 근데 그 조건 건 것이 그냥 나온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요. 그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미끼를 던졌겠죠. 밑밥을 막 뿌렸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건지 확실하게 나중에 성의를 보여. 그러면서 김정은의 신년사에 그러한 이야기를 넣은 거죠. 야, 이제는 확실하게 윤곽을 그려서 바쳐라. 그렇게 신년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누가?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해놓은 것 같이 보여요. 시진핑이까지 오고 김정은이가 뭐 대표단을 파교를 해서 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드디어 동계올림픽이 정말 어떤 문재인의 의도대로 평화올림픽 그리고 대화를 위한 그런 올림픽 뭐 이러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질 것 같아요. 더불어서 트럼프 형님이 지금 뭐 별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트럼프 형님이 지금 별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그죠? 트럼프 형님이 뭐라 그랬죠? 두고 보자 그랬나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 했나?
트럼프 형님이 두고 보자 정도의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끝에 이야기할 부분들이 더 있는데 뭐 길게 지금 방송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일정이 조금 있어서요. 그 안에 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 제목이 오늘 제목이 올림픽이 잘 될 턱이 있나? 뒤끝 끝판왕이라고 적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조만간 뭔가 하나 터질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 뭔가 하나 충격적인 거 하나 터질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조만간에 어디에서 발사한 충격적인 말폭탄이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폭탄 하나 터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만간 하나 올림픽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있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분쟁이라든가, 물론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제목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제목을 적은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번에 이란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사람이 한 20여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20여 명 가까이 죽었는데, 아니 지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8일 날, 지난 12월 28일 물가 상승하고 부패 항의를 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이란 반정부 시위예요. 이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통제가 잘 되고 아주 사실은 알고 보면 무서운 국가예요. 어떤 신정 국가죠. 이거는 일반적인 독재 국가보다 오히려 저는 더 무섭고 더 정부에 대해서 반항이나 어떤 시위를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국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제 와서 12월 28일 날 물가 상승과 부패 때문에 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학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란 학생들도 참 뭐 보기에는 그렇게 세련돼 보이네요. 떨어져 보이지 않네요. 지금 현재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직접 캡처를 한 겁니다. 예? 지금 바닥에 이렇게 제가 흐릿하게 보이게 해서 그런데 피가 흥건하고 사람이 쓰러져 있죠. 이것은 여성 사진인데요. 이 여성도 상당히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것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초콜릿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죠? 불과 2주 정도? 2주 정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한 2주 정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럴 때. 트럼프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이 있었죠. 예루살렘 선언이 있었죠. 여지까지 미국 의회에서도 의결이 돼갖고 이미 통과는 된 지 상당히 오래된 건데, 미국 행정부가 실천을 안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란에서 여러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제 방송 제목에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뒤끝 끝판왕의 이란 사태 트위터라는 뒤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앞에 거는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중동의 이슬람교의 그 파가 요렇게 그 분포가 돼 있어요. 이 지금 주황색이 시아파고 이 블루라 그래야 되나? 예, 옅은 하늘색이 순위파 그 나라들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UAE가 지금 예멘의 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지금 예멘 사태에 개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지도에서 보면은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잖아요. 요 국가 자체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네요. 예.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고 그 바로 위에 톡 튀어나온 이걸 무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좀 느낌이 좋진 않은데 우리가 흔히 쥐젖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살덩어리가 조그맣게 좀 이상하게 생성이 되는 것, 우리 피부에서 그걸 쥐젖이라고 그러는데 요 쥐젖같이 튀어나온 요 반도가 카타르예요. 반도 국가. 요게 반도 국가라고 하기도 너무 작은 그런 어떤 국가인데 도시 국가죠. 카타르인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카타르에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발전의 93%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서 펴낸 자료에서 제가 정확하게 본 건데 그 뒤에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2016년도 기준으로 아랍에미레이트 발전은 거의 95%가 90% 이상이 LNG예요. LNG 화력 발전인데 왜 세계 석유 매장량의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8위가 되는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왜 그 나라에서 화력 발전을 안 하고 LNG 발전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기름을 가지고 발전을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랍에미레이트의 발전은 90% 이상이 LNG 발전이고요. 천연가스죠. 그리고 LNG의 발전에 필요한 양의 93%를 거의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양을 카타르에서 수입을 해요. 재밌죠? 뭐 원유가 펑펑 쏟아지다 못해 넘쳐나는 나라가 발전을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또 가스의 93%를 카타르에서 수입을 합니다. 이거 재밌죠, 여러분? 이게 이 본질이 뭐냐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카타르에서 LNG 공급을 당장이라도 중단해버리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모든 산업은 올스톱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 발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졸려온 시간이네요. 제가 보통 오후가 되면 좀 피곤이 몰려오고 이 시간대가 가장 제가 좀 졸려온데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지도고요. 예, 구글링에서 이렇게 스캔해 갖고 제가 다운받은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 그렇고요. 지금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에 이어서 그것 끝나고 나서 그 선언 있고 나서 불과 한 1, 2주 지금 1, 2주 정도 된 건가요? 그리고 터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이거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지금 아랍 사회에 그냥 엄청난 비중의 어떤 물질이 아랍 사회를 잠식하고 들어온 거죠. 잠재적으로 의식 속에. 그러면서 어떤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기존 정치권, 정치 질서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한 어떤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용이 있었을까요? 뭐 이거 제가 꼭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제목에 적었잖아요. 정말 이란은 북한의 버금가게 미국의 뒷머리를 잡고 늘어졌었죠. 약을 올리고. 그리고 저의 오늘 방송 제목에는 뒤끝의 끝판왕이라고 적었어요. 뒤끝의 끝판왕이라고 적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모두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죠. 아니 여지까지 잘 통제되고 있던 사회였어요. 이란이라는 사회가. 이란이라는 사회가 지금까지 잘 통제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28일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대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선언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28일에 반정부 시위가 이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림이 연계가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충격을 받은 이란 국민 속에서 뭔가가 기폭제로 작동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 국민이 순수하게 저런 행동은 못한다. 이란 국민이 순수하게 저런 행동을 하지는 못한다.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죠. 저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운 국가라고. 오히려 일반적인 독재 국가나 일반적인 아랍 국가랑은 달라요. 완전히 신정 국가입니다. 저기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어느 한 분이 딱 적어주세요. 뭔가 있었겠죠.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미국의 무슨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곳에서 뭔가 기폭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주윤발님, 예, 맞습니다. 이상하잖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지까지 잘 통제되어 왔던 국가라니까. 여지까지 정말 잘 관리되어 왔던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많았어요. 이란은 김일성교 세계 몇 대 종교에 들어가요. 북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란은 지금보다 어려웠던 때가 더 많았어요. 테러 지원국이고. 응? 그런데 갑자기 박상목님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카타르에서 LNG 공급을 지금 당장 스톱을 시켜버리면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나라 자체가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 사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나 이런 그 요번에 예멘을 연합해서 공격을 한 국가들이 주동이 돼서 카타르하고의 국교를 단절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카타르하고. 카타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명목상의 이유는 뭐냐면 그 카타르가 그 테러 단체라든가 뭐 이런 그 정상적인 그 아라비아 국가들 그 아랍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테러 단체들에게 어떤 그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 거의 단교 상황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그 LNG 가스 수급 문제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지금 그 원자력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배경 하에서 그 대한민국과 지금 그 원전 사업이 추진되었었던 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그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아랍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제가 그 추후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란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아랍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안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불안정한 상태란 말입니다. 어저께 그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이란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이란은 곧 어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고 이 문제는 비단 그 이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랍 국가 전반적으로 아마 판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 아랍에 있어서의 어떤 그 권력 재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랍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상당히 맹주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미국 편으로 찰딱 붙었죠.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행동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예멘에 관련된 어떤 침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그 연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카타르 문제, 카타르 단교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선명하게 지금 그 아랍에 있어서의 어떤 구도는 서방 대 반서방으로 갈리고 있어요. 서방 대 반서방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편 대 미국 편이 아닌 그러한 그 편으로 갈리고 있죠. 아랍의 지도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에 있고 여기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카타르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이란이 있죠. 이란이 땅덩이가 큽니다. 이거 이란이 있고 뭐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아주 문제 덩어리들은 골치 덩어리들은 다 있네요. 그리고 오만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 위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겠죠. 요 위쪽으로 지금 지도에서 보이지는